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는 제가 실라버스에 언급을 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1.5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제가 1.5 슬라이드는 따로 안 만들었고 여기서 조금 얘기를 그냥 판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희가 1.5는 우선 써보죠. 섹션 1.5는 입실론 델타 방법에 의한 극한의 정리.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조금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조금 생소할 것 같고 처음에 볼 것도 같고요. 뭐 이런데 이제 저희가 극한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x가 a로 한없이 가까울 때 f of x의 이런 극한값이 한없이 가까이 올 때 이 값으로 수렴하는데 이 값이 L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 왼쪽에서 오든지 오른쪽에서 오든지 그 한없이 가까이 오는 값들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면 이렇게 갈 거고 왼쪽에서 오면 이렇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이런 한 점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함수값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고요. 함수값은 다른 값이 되어도 되고 극한값은 이렇게 오는 이 값 L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도 극한은 존재하죠. 함수값도 존재하지만 그게 같지 않을 뿐이죠. 당연히 이런 케이스면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정의해주면 연속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여태까지 고등학교 때 이해해왔고, 그런데 이걸 좀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피니션으로 따로 쓰면서 자, 이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for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실론은 0보다 큰 어떤 값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뭐 o를 넣기도 하고 for all 입실론 larger than 0 0보다 큰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델타가 존재하는 겁니다. 0보다 큰. 그래서 어떤 걸 만족하느냐 x하고 a하고 이 차가 델타보다 작은 이 모든 값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면 f of x하고 l하고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만족한다고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suppose that for epsilon larger than 0 there exists delta larger than positive delta such that 이 조건을 만이면 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of x가 l로 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델타 모든 입실론에서 이런 델타의 조건이 델타가 존재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제 수학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0보다 큰 n의 입실론에 대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1을 잡아와도 되고 2를 잡아와도 되고 아무거나 잡아옵니다. 그 값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A 근방에 델타보다 작은 A 근방값, 즉 어떤 인터벌이죠. 여기로 보면 이런 인터벌이 될 겁니다. 여기가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 이런 델타를 잡을 수 있어가지고 0보다 큰 델타를 잡을 수 있어서 A 근방에 있는 여기에 모든 값들, 즉 뭐를 빼고 A를 빼고 A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값들이
함수값으로 보냈을 때 그게 어디 반경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L을 중심으로 해서 입실론 반경. 반경 안에 항상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델타를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극한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닝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더 써볼까요? 예를 들면 검은 걸로 써볼까요? 자, 똑같이 한 번 더 크게 좀 그려보죠. A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점이 있으면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L이라고 보죠. 좀 밑에 없어서 L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입실론을 이렇게 잡았다고 보죠. 입실론을 이런 식으로 입실론 여기는 마이너스 입실론 해서 여기는 포인트가 L 마이너스 입실론 여기는 L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보죠. 그럼 이 안에 반경 안에 들어오게끔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기는 밑은 없으니까 여기가 델타가 되니까 즉 델타를 여기를 A 플러스 델타 힌트로 쓰면 되겠죠. 델타를 이거보다 작게 좀 잡아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델타도 A 마이너스 델타에서 요 사이 n이가 여기 사이에 구간에 있는 any 밸류를 잡으면 요 사이 any 밸류 즉 A를 제외하고 어떠한 수들은 어떻게 되는 A를 제외하고 어떠한 수들을 잡아봤자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입실론 반경 안에 요 구간 반경 안에 항상 들어오겠죠. 여기 값들은. 그럼 델타는 이걸로 잡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작게 잡을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이 잡기 나름인 거죠. 증명할 때 잡기 나름인 거고 그런 잡을 수 있는 델타를 카운트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of x는 l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f는 함수여야 하고요. 제가 펑션은 이걸 줄여서 ft라고 쓰겠습니다. 당연히 펑션이라는 얘기는 어떤 도메인에서 r로 가는 펑션 또 r일 건데 우리는 r이라고 봅시다. 당연히 여기 안에 D 안에 구간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a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델타를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극한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보면 이 델타는 당연히 입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그에 따른 델타이기 때문에 델타는 입실론에 의존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A라는 포인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A라는 거에 의존을 하겠죠. 만약에 이 델타를 입실론하고 A에 의존을 할 건데 A에는 의존 안 하고 입실론에만 의존하는 델타를 잡을 수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인트에 상관없이 델타를 잡을 수 있으니까 any 포인트에 대해서도 어떠한 점에 대해서도 같은 델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균등하게 잡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유니폼 컨티뉴어스 균등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니폼이 컨티뉴어스 하다. 균등 연속이다. 근데 이 델타가 일반적으로 그냥 A에 의존한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은 학문을 보면 해석하기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여튼 그런 델타를 저희가 잡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한번 보죠. 책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있지만 제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이런 게 있네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4x-5가 실제적으로 3 대입하면 되니까 얼마인가요? 7로 가겠죠. 이걸 증명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대입하면 7 아니야? 이런데 좀 전에 정의를 입실론 델타로 증명했으니까 그런 델타를 잡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뭐겠나요? 클레임을 해야 될 게, 증명을 해야 될 게 for all 입실론에 대해서 이 델타가 존재하겠죠.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을 줄여서 쓰고 어떤 이란 얘기는 there exist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증명할 때 쓰듯이 there exist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자, 그러면 x-a 3이 x-3이
델타보다 작아서 실질적으로 함수값이 뭐냐면 4x-5겠죠. 빼기 7이 입실론 안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델타의 존재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잡을 거냐? 가만히 보니까 여기를 이제 거꾸로 해서 찾아 나가면 되겠죠. 이걸 전개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4x-12가 되죠. 근데 이거는 묶어보니까 4의 x-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입실론보다 작게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절대값 x-3의 절대값은 뭐로 잡으면 되나요? 4분의 입실론이 되겠죠. 그럼 델타는 어떻게 입실론 의존하게끔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4분의 입실론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렛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를 4분의 입실론이라고 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먼저 썼으니까 그러면 된 we have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0x-3은 델타이면 자 그러면 4x-5-7이 어떻게 되냐면 4의 절대값 x-3일 거고 이 값은 4델타일 거고 델타가 4분의 입실론이니까 4델타는 어떻게 되나요? 입실론이 되니까 성립을 하겠죠. 아 여기 등호가 들어오니까 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호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 부분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델타를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8분의 델타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고 4델타고 이거는 뭐가 되나요? 이 값이 2분의 입실론이 되겠죠. 이거는 입실론보다 작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잡아주면 되겠죠. 델타를. 당연히 8분의 입실론을 잡아도 되고 16분의 입실론을 잡아도 델타는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개를 할 때 증명할 때 그 사람이 작기 나름이니까 이 P이면 Q이다. 이 조건이면 이게 된다는 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델타를 뭐에 의존하게끔 3하고 지금 델타하고 입실론하고 3에 의존하게끔 잡으면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포인트에는 의존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 경우는 어떤 폐구간이 있으면 유니폼 컨티뉴어스하다. 어떤 개구간에 있어도 유니폼 컨티뉴어스하다라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이그젠플을 한번 볼까요? 다음 이그젠플이 있는데 자, 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판서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2차식이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뭔가요? for all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제가 축약으로 쓰겠습니다. such that x-2에 델타가 0, 4이면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 이게 입실론 안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적당하게 이걸 이 부분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이 부분을 x 마이너스 2 타입으로 바꿨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값을 가만히 보니까 적당히 변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형을 해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합차 형태로.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델타로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러면 x 플러스 2는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런 고민이 남아있겠죠.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값을 적당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값이 만약에 어떤 상수 C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또는 C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 전체는 어떻게 되나요? C 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뭐로 잡아주면 되냐요? 입실론. 또는 이 값을 C 델타를 적당하게 입실론보다 작게끔 잡아주면 그렇게 델타가 만약에 C가 0보다 크다면 C분의 입실론으로 델타를 잡아주면 우리가 증명이 되겠죠. 그럼 이 C의 존재를 어떻게 바꿔주냐 이 얘기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적당한 이런 뭐 교묘하게 바꿔서 쓰는 건데 만약에 x2가 이게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2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절대값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로 바꿀 수 있고, 저희가 첫 시간인가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얘기를 했죠.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4는 절대값 해봤자 4니까. 그러면 이 값은 결국은 5보다 작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델타가 1보다 작아주면 우리는 이 값이 5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델타가 1보다 작으면 이 C를 뭐로 잡으면 5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5가 들어오면 델타는 5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죠. 델타가 5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면 괜찮고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잡아줄 수 있나요? 5분의 1보다 작으면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은 어차피 성립을 하니까 1하고 둘 중에 미니멈을 잡아주면 당연히 5분의 입실론 1보다 크면은 1이 되니까 1이 되면 이게 5가 들어오니까 이런 형태로 전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분의 입실론 1보다 작으면은 어차피 1보다 작으면 이게 5보다 작으니까 5로 바꿔서 5분의 입실론이 델타보다 작아가지고 5델타가 델타보다 작아가지고 성립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잡아주고, 또는 여러분들이 등호 들어갈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면 5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잡아주면 되니까 10분의 입실론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무방할 겁니다. 5분의 입실론 잡아주면 결론적으로 한번 뒤에 더 써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가 절대값 x 마이너스 2였나요? 이게 델타보다 작으면 지금 델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니멈 5분의 입실론 1 이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미니멈이니까 델타가 5분의 입실론이든 1이든 둘 다 1보다는 작아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최소한 이렇게 되면 이 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보다 작을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x 플러스 2는 5보다 작겠죠. 아까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써서. 그럼 이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합차로 쓰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x 마이너스 2는 델타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거이면 우리가 이거 성립한다까지는 딱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 마이너스 2가 델타이면, 자, 다음 나가는 게 이렇게 쓰고, 이 파트는 조금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거고, 이 파트는 델타보다 작으니까 델타로 넣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이게 작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부분은 그냥 사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1보다 작은 걸 아니까 이 값은 5보다 작겠죠. 여기 들어와서. 그럼 5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5델타를 뭐하고 같네요? 델타는 5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5 곱하기 5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입실론보다 작게 되겠네. 등호 들어온다고 보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를 뭐 1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여기서는 10분의 올 거고, 이 값은 2분의 입실론이라서 실질적으로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죠. 이제 또 제가 좀 더 짧게 올리고 싶은데 시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예를 들면 리미트 f of x가 L로 간다는 겁니다. L1이라고 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of x라고 봅니다. L2라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수렴하면 두 개 더한 것도 수렴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어디로 가나요? 각각 수렴값으로 가고, 이 값은 L1 플러스 L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고 이게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suppose SPS를 suppose에 줄여서 제가 쓰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줄여서 쓰겠습니다. suppose 이거다. 극한이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건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자, 입실론 델타니까 심플하게 써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x-a가 델타 안에 들어오는 이런 델타를 잡을 수 있으면 되죠.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g of x 빼기 L1 빼기 L2의 값이 뭐가 되나요? 입실론 안에 들어오게끔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뭐 심플하겠죠.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첫 번째 이 가정으로부터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 델타 1하고 델타 2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such that 만족하기를 f of x 만족하기를 다음 장이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x-a의 절대값이 델타의 사이에 델타 1에 들어와 있으면 f of x의 L1이 입실론 2분의 입실론을 잡죠. 그 다음에 0에 x-a에 델타 2가 들어오면 g가 수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둘 대 성립해서 이 두 조건에 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델타 1에도 보다 좀 작아야 되고 델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델타를 잡으면 되나요? 델타를 둘 중에 미니멈으로 잡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쓸 수 있겠네요. 0에서 x-a의 델타이면 델타는 미니멈이니까 델타 1보다도 작거나 같고 델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 다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f of x에 플러스 g of x 마이너스 L1 플러스 L2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f of x에 빼기 L1 플러스 g of x에 빼기 L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둘 다 2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이 값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이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입실론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이러한 델타를 잡을 수 있어서 이거이면 두 개 이 조건이 이 트라이앵글 걸 있어서 입실론 안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두 개의 썸도 극한이 각각의 극한값의 썸하고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증명들, 상수배한 것들, 뺀 것들, 곱한 것들, 나눈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교 과정을 벗어나서 그런데 이제 해석하기 이런 부분에도 다루지만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커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깊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책에 지금 수정판에 보면 68페이지에 보면 뭐 극한의 성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증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다른 말로 해서 무한대에서의 극한도 있겠죠.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수렴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무한대에서의 극한 또는 아니면은 그 어떤 포인트에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뒤에 나오고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도 다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좌극한, 우극한의 정의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어떤 게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서치된 만족하기를 x-a가 0하고 델타 사이에 있으면 f of x가 L로 가고 이걸 만족한다고 보죠. 자, 만약에 이거가 만족한다고 보는 겁니다.
suppose that for all epsilon larger than 0 there is delta such that x minus a is between 0 and delta, then f of x is between L minus delta and L plus delta. Then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는 오른쪽에서만 오는 값을 카운트했기 때문에 A의 우극한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좌극한이면 이 부분이 뭐로 바뀔까요? 예, 왼쪽에서 와야 되니까 0하고 델타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왜냐면 이 부분이 A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여기가 X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델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당연히 자극한하고 우극한하고 자연속하고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은 값을 가져올 때 델타로 절대값 델타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에서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는 형태로 생각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입실론 델타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책에 있을 거고 책을 좀 더 깊이 보면 이런 지식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입실론 델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